안녕하십니까, 기다리컴입니다. 오늘은 3300X의 삼성 16기가 메모리 아수스 게이밍 메인보드에 1650 슈퍼 엑셀 제품이고요. 국민 옵션으로 해서 배그 같은 경우는 중급, 안티하고 텍스트를 중급 정도로 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매우 낮음으로 하면 상당히 원활하게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고요. 27인치, 24인치 풀 HD에서 쾌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상급 정도에서도 무난히 잘 될 것 같고요. 또 롤이나 피파 해서 최고 옵션으로 해서 해도 무난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K400 이 모델이 왜 쓰냐면 6펜이에요. 천장에도 천장에 특이하네요. 숨구멍이 있긴 한데, 요거 확인 안 해봤는데, 여기 조금 단점이긴 하겠네요. 천장에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쉬 타입으로 해서 바람이 잘 빠져나가게끔 하는 타입인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측면으로 보면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참 독특하네요. 그리고 파워 스위치 있고요. 리셋, LED 표시 등, 이어폰 마이크, USB 2.0 2개, 3.0 하나 있습니다. 먼지 필터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3만원 초반 가격인데 측면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가격대에 비해서 펜도 많고 측면이 강화 유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 가지 흠이라면은 조립할 때 좀 힘들다, 선 정리할 때 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선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측면은 다 개방을 하고요. 펜이 앞에 3개, 하나, 둘, 셋, 위에 2개, 하나, 둘, 후면에 하나 해서 총 6개. LED 불은 앞에 3개, 뒤에 1개만 LED 불이 나옵니다. 자, 이 제품은 하드 장착이 조금 다른 케이스보다 좀 특이합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하드에 미리 고무 백킹과 나사를 조립한 다음에 이렇게 끼워 넣는 식의 그런 형태입니다. 하드도 마찬가지고요. 다 조립한 다음에 끼워 넣는 형태의 그런 모델입니다. 앞쪽은 메쉬 타입으로 구멍을 송송송 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디자인과 이 정도 품질이면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랑 비슷한 모델들도 많아서 고르시기가 참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형태의 케이스들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케이스는 조립하기 앞서서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일단 파워 전원 이 선들을 이 뒤로 떼내는 작업을 하면 좀 깔끔해집니다. 얘들을 다 잘라내고요. 얘들을 다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해서 이렇게 빼내시면 앞쪽에 봤을 때 되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뒤로 쫙 빼내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은 깔끔하죠? 그래서 앞쪽은 타이로 한번 묶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묶어 주시면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의 펜들, 앞쪽의 펜 전원 케이블들을 또 깔끔히 잘라 주시고, 이 부분 이렇게 자를 때 같이 잘려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잘라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묶어 주시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으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 케이스의 특징은 이쪽에 전원부 파워 케이블하고 각각 그 파워 케이블들을 주로 이쪽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공간. 자,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개 다 연결합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이렇게 미리 고무 백킹과 나사를 미리 조여주고요. 케이스 홈이 있죠? 이쪽 방향이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에 넣고 쫙 밀어주면 끝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불편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방법도 굉장히 편하네요. 뒤쪽으로 다 빼고요. 이렇게 하시고. 네, 보드는 몇 번 조립을 했던 제품인데요. EXA 320M 게이밍 보드입니다. 아수스 제품이고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3300X, 3500X, 3600까지는 이 보드로 커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부 방열판이 있고요. 메모리 4개까지 꽂을 수 있는 슬롯이 4개. 이 가격대에 메모리 4개 꽂을 수 있는 제품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M.2 1개 꽂을 수 있고요. 나름대로 이 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조립해 봤지만 별 문제 없었고요. CPU입니다. 라이젠 새로 나온 3300X 모델입니다. 라이젠 3300X 3.8기가 최대 부스트 4.3. 자, 이 CPU는 사제 쿨러를 장착 안 하고요. 정품 쿨러로 온도 테스트를 좀 해볼 거고요. 얼마나 잘 잡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멀은 정품 쿨러에 발라 있는 게 좋거든요. 이 제품도. 그래서 그냥 장착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품 쿨러를 달기 위해서 가이드를 빼겠습니다.
전동 드릴은 어느 정도 숙련된 분만 하시면 좋고요.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위험하고요. 수동으로 웬만하면 조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8기가 2개, 그래픽카드는 엑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제일 저렴합니다. 벌크 제품이긴 하지만 AS 3년 다 되고요. 1650 슈퍼,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가격대를 이제 어느 정도 맞춰 드려야 되겠어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펜 소음 이상 없고요. 일단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벌크 제품이라 그래서 AS가 1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1년 되는 제품도 있고 또 3년까지 정상 AS 되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벌크라 그래가지고 뭐 1년밖에 안 된다, 뭐 중고다, 뭐 이렇게 새 제품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박스만 없는 겁니다. 박스만 없고 제품은 똑같이 정품하고 똑같습니다. 뭐 AS 3년 다 잘 되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벌크를 다 안 좋은 걸로만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똑같은 제품이고 박스만 없는 거고요. 근데 제대로 또 알아보고 구매하실 거는 AS가 1년짜리냐 3년짜리냐 이거는 좀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를 꼽다 보면 두 뒷면을 2개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떼내야 되는데 저도 늘 깜빡깜빡 하는데, 이 떼어내야 될 부분은 미리 떼어내야 됩니다. 보드를 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떼내면서 보시면은 뒤쪽이죠. 얘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떼내기가 좀 힘든데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으면 떼내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얘를 미리 떼내고 그래픽카드를 꼽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떼내는 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보드를 장착하고도 떼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하실 거면은 이거 뒤쪽 마개를 미리 떼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케이스가 좀 작아서 좀 꼽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파워 전원, 보조 전원 꼽기가 상당히 좁아요. 이 쿨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잘 넣으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가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좁은 케이스다 보니까 이 케이스 쿨러를 위에 상단에 달다 보니까 만약에 CPU 쿨러를 사제 쿨러로 공랭 쿨러로 달았을 경우에 이 보조 전원 꼽는 데가 상당히 어렵고요. 미리 꽂아 놓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나사를 체결할 때 상당히 좀 좁아서 드라이버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정품 쿨러를 사용하시면 상관없습니다. 메인보드가 없어가지고요. 요거 장착해드리고 내용 확인해드릴게요.
3300X를 조립을 했는데 윈도우가 안 깔리고 블루 스크린이 계속 뜹니다. 메모리를 바꿔봐도 똑같고 SSD를 바꿔도 똑같고, 일단 의심되는 건 CPU인데 CPU 바꿔서 한번 윈도우 깔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메인보드 불량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 제품은 3200G 모델입니다. 일단 CPU를 교체한 다음에 CPU 쿨러를 고정을 했고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품 처리하고요. 3300X를 쓰기는 좀 찝찝한데 일단 견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 제품을 2개를 시켰습니다. 2개를 시켰는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3300X는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2개를 시켰고요. 둘 중에 하나가 또 불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CPU 불량이 거의 없는데 유독 요즘에 들어서 CPU 불량이, 다른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CPU 불량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나온 3300X가 불량 났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일단은 새 제품 다시 연결해서 윈도우까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약속 시간이 하루 늦춰졌는데 고객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다시 세팅해서 테스트 기본적인 거 다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보고 또 삽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버전이 좀 낮아서 일단 조금 더 상위 버전으로 해보고요.
안 되면은 메인보드를 이거보다 상위 버전으로 할 거고요. 된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걸로 해서 CPU 분량이라기보다는 바이오스 메인보드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일단 한번 테스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넘어갈 것인가? 여기서 넘어가 준다 그러면 아까 그 에러 났던 부분에서 넘어가 준다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AMD 특성상 보드를 구매하시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필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네요. 에러가 똑같이 뜹니다. 뭐 CPU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U하고 조금 320 칩셋 보드랑 450 칩셋 보드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CPU가 새로 똑같은 X3300X 모델의 CPU가 또 내일 오니까요. CPU만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상황은 바이오스 지금 320 보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업데이트 하고 나서 기존에 잘 깔리던 윈도우 USB에 담겨 있는 거 설치를 했는데 똑같은 증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윈도우 최신 버전으로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하니까 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황당한 경우인데 일단은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께 가기 전에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트해서 이상 없으면은 일단 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거의 없는 경우라서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조금 황당합니다. 지금도 테스트 여러 번 해보고요. 괜찮으면 고객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300X 표시 잘 되고요. GTS 1650 슈퍼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순정 그대로고요. 오버클럭 해서 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는 아수스 EXA 320N 게이밍 보드고요. 일단 간단하게 실내 배치부터 해볼게요. 일단 CPU 온도는 지금 아무 작업 없이 CPU 온도는 맥시멈이 이제 68도까지 올라왔네요. 46도 미니멈, 평균이 54도입니다. 기본 쿨러로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데 일단 한번 실내 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내 벤치 점수가 나왔고요. 4코어 8스레드고요. 3.8기가 라이젠 3300X 2492점이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i7 7700K가 2420, i7 7700K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었네요. CPU가 상당히 가격대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 한번 볼게요. 최고 온도가 94도까지 올라왔어요. 44도, 49도, 75도. 메인보드 쪽에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마더보드 온도는 54도입니다. 90도는 이제 최고로 찍었던 온도이기 때문에 90도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잠깐 올라갔던 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4도 정도, 60도 정도가 적당한 온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더보드의 온도는 31도, CPU는 54도입니다. 일단 CPU Z 벤치 테스트 싱글 점수는 510점인데요. i7 8700K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싱글 점수가 라이젠 7 3700X 하고도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고요. 3600X 점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숫자적인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작업을 했을 때 이 정도 성능이 나올지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멀티 점수는 2732점. 2732점이면 2667점인 i7 7740X 7700K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왔고요. 일단 라이젠 7 3700X 하고 싱글 점수는 똑같고요. 멀티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그래서 싱글만 볼 게 아니고 멀티 점수도 보고 CPU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9900KF 9900KF도 멀티 점수가 훨씬 높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3700X보다 싱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멀티 점수가 3700X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CPU를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시고 AI 트위커 들어가시고
지금 기본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메모리 프리퀀시는 3200으로 설정을 해 보고요. D램 볼테이지는 1.35, D램 타이밍 컨트롤러 16, 18, 18, 18, 여기가 36이 아니고 38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모리 오버클럭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은 성공했고요. 1596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3200, 그다음에 16 제대로 들어갔고요. 38 제대로 들어갔고요. 지금 CPU 온도는 71도, 최고가 71도, 평균이 거의 70도. 아무래도 기존 쿨러로는 온도 잡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일단 요 정도면은 뭐 무난한 온도긴 하거든요. D쿨로서는. 네, 테스팅이 에러 없이 잘 끝났습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은 잘 됐고요. 일단 오버클럭이 뭐 메모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했지만 이제 사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 깔고 게임도 해보고 여러 작업을 해서 이상 없는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D 마크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픽 점수는 12000점, 1650 슈퍼입니다. 피직스 스코어는 14357점 나왔습니다. 네, 토탈 만점 나왔네요. 온도는 최고 점수 80도, 생각보다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 65도. 이 정도면 온도를 나름대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3300X에 메모리 16기가 삼성, 3200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했고요. 1650 슈퍼 모델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게임도 좀 테스트 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좀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컴이었습니다.